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사건의 중심축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롭던 중동의 새벽 하늘이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뒤덮인 2026년 2월 28일의 숨막히는 순간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연합 공습을 감행하며 전 세계를 엄청난 충격과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이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핵심 수뇌부들이 단숨에 제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국지적 군사작전이나 경고성 타격이 아니라 첨단 무기의 향연이자 현대 첩보전쟁의 절정을 보여준 거대한 대격변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를 즈음이면 여러분은 왜 이 엄청난 사건이 제3차 세계전쟁의 서막으로 불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 지역은 역사적으로 늘 지정학적 긴장의 중심에 있었지만 2025년부터 그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미국과 이스라엘 수뇌부는 더 이상 외교적 협상만으로는 이란의 핵 위협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아주 치명적이고 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직후 강력한 연설을 통해 이란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라고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란의 현 급진 정권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은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역설했죠. 2025년 6월 무렵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이란의 일부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이고 산발적인 경고성 공습이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규모와 목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하고 영구적인 적성국가의 정권 교체를 정조준한 전면적 타격이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수립된 이 비밀 작전의 미국 측 암호명은 에픽 퓨어리였으며 이스라엘 측의 작전명은 라이온스 로어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작전은 단순하게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전과 우주자산이 총동원된 21세기 현대판 블리츠크리그 전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된 운명의 순간인 2026년 2월 28일 새벽 무렵 테헤란의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기묘하게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깨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 폭발이 일어나며 밤하늘은 붉은 지옥불로 물들기 시작했죠. 페르시아만에 은밀히 배치된 미국 해군의 아를리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서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사됐습니다.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관을 뚫고 솟아올라 약 1600km의 거리를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조용히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신형 블록5 미사일들은 이란의 낡은 대공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표면에 바짝붙어 비행하는 저고도 침투 전술을 썼습니다. 고도도로 발전된 위성 GPS와 지형 대조 유도 시스템을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설정된 타격점을 향해 날아갔죠. 작전 개시 후 첫 1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900회 이상이라는 믿기 힘든 횟수의 대규모 폭격이 이란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1차 타격의 목표가 된 이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와 지하에 숨겨진 비밀 핵시설 그리고 공군 비행장들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한 발당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의 무기지만 적의 촘촘한 방어망을 교란하고 심장부를 직격하는 완벽한 무기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원거리 타격에 이어 이스라엘 공군의 역할 역시 이번 작전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2 전투기 약 200여 대가 은밀하게 이란 영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라 불리는 이 최첨단 전투기들은 이란의 방공 레이더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채 밤하늘을 자유자재로 누비고 다녔죠. F-35A 스텔스기들은 고성능 정밀 유도 폭탄과 최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가득 장착하고 이란 전역의 5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작전의 가장 압권이자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지하지휘 벙커를 노린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세계 최정예 첩보기관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하메네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히 감시하고 있었죠. 공습 당일 하메네이는 이란 혁명수비대 및 군부의 고위 지도자 40여 명과 함께 지하 벙커에서 아주 중요한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군은 어두운 야간이 아닌 대낮에 기습을 감행하는 기회에 타격 전술을 사용하여 적의 허를 완벽하게 찔러버렸습니다.
적군이 방심하고 있던 낮 시간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F-35A 전투기들은 목표물 상공으로 접근하여 무시무시한 벙커 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무게만 수톤에 달하는 이 특수 관통폭탄은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와 수십 미터 깊이의 안반층을 가볍게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단 한 번의 파괴적인 일격으로 하메네이는 물론 이란의 국방장관과 혁명수비대 사령관 군 참모총장 등 수뇌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작전 직후 미국 대통령은 그 어떤 독재자도 우리의 첨단 위성 추적 시스템과 정밀 타격 능력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점인 최고 지도부 전체가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린 이란 정권은 그야말로 뇌가 완전히 날아간 끔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의 폭격뿐만 아니라 지상과 무인기 영역에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차원적인 첨단 무기 시스템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미군이 중동 지역에 전진 배치해둔 M141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지상에서 장거리 정밀 로켓을 발사하여 방어망을 타격했습니다. 위성으로 유도되는 이 치명적인 로켓들은 국경 인근에 배치된 이란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들을 발사 직전에 남김없이 파괴해버렸죠. 하늘에서는 MQ-9 리퍼 드론 수십 대가 24시간 내내 상공을 선회하며 실시간 전장 감시와 정밀 타격 임무를 동시에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이 헬파이어 미사일로 무장한 무인기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제 해운 물류를 위협하며 도발하던 이란 해군의 고속정들을 모조리 침몰시켰죠. 물리적인 타격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정예 사이버 부대인 8200부대는 이란의 핵심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인터넷망과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군부대 간의 정보 교환을 막고 대공미사일 통제 시스템을 해킹하여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휘부가 사라지고 눈과 귀마저 멀어버린 이란군의 반격은 매우 산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한 이란의 잔존 세력은 동맹인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을 총동원하여 주변국을 향해 수백 발의 보복성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어트 방공망과 사드 시스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대부분 요격했죠. 밤하늘에서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교차하며 폭발하는 장면은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를 연상시킬 정도로 압도적이고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이번 연합공습작전의 전개 속도와 파괴력은 군사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엄청나게 빠르고 치명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작전 개시 첫날 단 하루 만에 이란 전역의 17개 주에 걸친 핵심 전략 자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 건설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대형 조기경보 레이더 시설들이 줄줄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작전 브리핑을 통해 이란의 테러 지원을 주도하던 핵심 지도부 대부분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역시 이번 선제 공격을 통해 자국을 위협하던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최소 1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강력히 주장했죠. 하지만 끔찍한 폭격의 잔해 속에서 이란 국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폐허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뿐이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의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는 폭격을 피해 안전한 외곽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수십만 명의 피난민 행렬로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의 과도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 원유 수송의 최대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군사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끌어모아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미군이 주둔 중인 인근 걸프 국가들을 향해 무차별 보복을 가했죠. 이에 질세라 레바논 남부에 은신하던 헤즈볼라 무장단체 역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수천 발의 로켓과 무인기를 쏘아 올리며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에 위치한 헤즈볼라 지휘부 건물을 맹렬하게 폭격하며 응수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흩어져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까지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동 전체가 통제불능의 불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대혼란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며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 이상으로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고 세계 주요 증시가 하루아침에 대폭락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도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권력투쟁과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입니다.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가 참여하는 임시 지도부가 국가를 운영해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혁명 수비대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 그리고 숨어있던 반정부 세력들까지 무장 봉기를 일으키며 내전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바로 이 시점에서 그토록 위험하고 극단적인 정권 참수 작전을 감행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년간 이어지던 이란 핵 협상이 2025년 말 결국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부는 자신들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의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적으로 항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했으며 불과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을 향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억압적인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재건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억압받는 이란 국민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옹호론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주권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자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침략 전쟁의 핑계라는 거센 비판도 쏟아지고 있죠. 강대국들의 반응 역시 철저히 엇갈리며 새로운 신냉전 구도의 편가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지지를 표명했죠. 외교적 수사가 오가는 사이 가장 고통받는 것은 호연이 가득한 거리에 남겨진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와 갈 곳 잃은 피난민들입니다. 파괴된 병원과 무너진 학교 폐허가 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중동 정세와 국제 질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들의 예측조차 엇갈리는 안개 속 전국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대로 이란의 친서방 민주정권이 들어서며 중동 지역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무력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정권 교체는 거의 예외 없이 상상 이상의 끔찍한 부작용과 오랜 혼란을 낳았습니다.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해당 국가들이 단절없이 겪어야 했던 수십 년간의 내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핵심 지도부를 잃어버린 이란 군부의 강경파 잔존 세력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어 극단적인 핵무기 개발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태가 악화되어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그리고 시리아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대대적인 연합 지상전을 펼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 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사태가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죠. 이 엄청난 역사적 분기점에서 여러분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작전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모한 도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빠르고 심도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너지진 정권 아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란의 숨겨진 최후의 반격 계획에 대해 아주 상세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